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시험 대비 특강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필수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의 1단원은 상당히 1단원이 조금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순환소수, 유한소수로 고치기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의 1학기 파트 중간고사 범위는 조금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뭐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이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킬러 문제도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범위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내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는데요. 화면을 봐야지. 다음 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것은 유리수가 뭔지 그 중에서 정수가 아닌 정수도 유리수에 들어가긴 하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나 분수꼴이나 소수 그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8땡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얘는 정수고 얘는 유리수가 아니고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죠? 자, 얘는 순환소수니까 맞습니다. 자, 요거는 무한소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0이 하나씩 중간에 하나씩 더 늘어나죠. 그죠? 여기는 3개가 되고 그 다음은 0이 4개가 되고 뭐 그 다음에는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엔 0이 5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이것을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무리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파이랑 같은 거죠. 3.141592 땡땡땡 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상태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조금 좀 크게 해볼까요? 한 반 정도 보이게 전체에서 이 정도 보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유한소수는 그랬습니다. 유한소수는 뭐 같은 내용인데 유한소수는 소수의 꼴을 하고 있는데 유한한 거죠. 예를 들어서 4.8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끝나는 수 유한소수가 아닌 경우는 4.8 위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순환소수를 점을 찍어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뒤에 땡땡땡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8.3333 계속 3이 간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187, 187, 187, 187이 순환된다는 뜻이죠. 여기는 2가 계속 순환된다는 뜻이고요.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고 무한소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말이죠. 다음 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는 직접 나누는 방식을 우리 학생들은 많이 쓰죠. 그죠? 13을 이렇게 5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안 나눠지니까 0점 하고 여기 소수점 여기 있으니까 0을 뒤에 하나 붙이면 5, 2, 10, 100이 되네요. 100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30이 내려오는데 30 마찬가지로 안 되니까 뒤에다 0을 하나 붙입니다. 6을 붙이면 5, 6에 30에 300이 되니까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는 바로 0.26이라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고치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수학적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단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2나 5밖에 없으니까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랑 5랑 짝을 지어서 2 곱하기 5가 바로 10이잖아요. 그죠? 우린 분모에 10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0.7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100분의 뭐 72 그러면 0.72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가 하나고 5가 두 개니까 여기에서는 2가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지 분수의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에는 2 두 개, 5 두 개이기 때문에 분모는 이제 100이 됩니다. 분자는 이 13과 2를 곱해야 되니까 2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는 2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6이니까 0.26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나다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가에는 2, 나에도 해당하는 것도 2,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것은 2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서 유한수로 나타낼 때 이제 A와 B 찾는 거네요. 여기는 과정은 없고 이제 A와 N을 찾아서 그 둘을 더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무한정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기 50분의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 하나에 5가 두 개고 여기는 3이 있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2를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2만 곱하면 되냐? 요 단계가 지금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분의 6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10의 제곱분의 6이니까 A는 6이고 N은 2다. 그래서 더하면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A 플러스 N은 8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2분의 5,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에서 분모 분자에 자, 2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걸 곱할 수 있어요. 분모 분자에다 2 주고서 2 두 개, 5 두 개 이런 식으로 더 곱해주는 겁니다. 2 두 개, 5 두 개.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은 2는 두 개에서 2 4개, 5 4개가 되니까 결국은 10이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숫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죠? 6에다가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A의 값은 600이고 N의 값은 4다. 이렇게 알 수도 있죠.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수로 하는 방법, 요 첫 번째 있는 요 방법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가장 작은 수는 8이죠. 8. 자, 그 다음에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말이죠.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기하분수 일단 기하분수 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기하분수의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여기 분모를 보면은 3과 7이 있지만 약분을 하면은 3은 하나는 사라져요. 하지만 2도 사라지네요. 그죠? 2도 사라지는데 어쨌든 말이죠. 여기 분모 7이 있으면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겠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자, 여기 2번은 9로 약분되기 때문에 5, 9, 45와 2, 9, 18이기 때문에 5분의 2니까 분모 분자에다 이렇게 2를 곱해주면 10분의 4가 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이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에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미 기약분수예요. 근데 여기 6 곱하기 10에서 6이 있는데 6이
2 곱하기 3에다가 10은 2 곱하기 5니까 2 하나 늘어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고, 자, 여기는 11이 있기 때문에 11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죠. 그죠? 여기 12에도 12 곱하기 10에서도 다시 그 속에 3이 있잖아요. 얘는 약분은 되죠. 5로. 이 분모는 2가 3개에 3이 하나에 5가 하나예요. 그리고 25는 요 5를 이렇게 하나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되지만 이 3 때문에 더 이상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30분의 6에다가 어떤 수 a를 곱했을 때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a를 구하시오. 오호. 자, 보통은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그런데 여기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살짝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두 자리 자연수. 자, 그런데 우선 저 13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는 13이 되는 건데 조금 좀 애매하네요. 문제가. 가장 작은 두 자릿수 되는 이유가 필요 없는데 13 때문에. 자,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2 하나, 5 하나, 그리고 13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6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a라는 수를 곱해서 이 13을 없애주게 되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죠. 그죠? 가장 작은 두 자릿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13을 없애면 되니까 a가 그냥 13이에요. 이게 두 자릿수니까 이거 간단해 지금. 자, 얘 말고 세 자릿수를 한번 찾는 문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면 이 세 자릿수, 여기 있는 세 자릿수를 찾아라 그랬을 때 이 a는 바로 어떤 수냐, 이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 이 a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13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13의 배수여야 돼요. 배수. 13의 배수. 그러면 1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문제가 만약에 여기 세 자리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3의 배수에다가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130이 되네요. 그죠? 9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3에다가 9를 곱하면 3, 9, 27. 이거도 117. 13에다가 8을 곱하면 3, 8에 24, 104. 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는 요놈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3씩 줄어드니까. 더 줄어들면 두 자리가 되죠. 그죠? 세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바로 13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 그냥 구해도 그냥 13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나 가장 작은 두 자릿수나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자릿수로 고쳤을 때는 바로 104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요 정도 난이도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거죠. 세 자릿수의 가장 작은 수와 뭐 두 자리의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20분 동안만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다음 조건을 봤더니 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x는 말이죠. 요 3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분모의 3의 제곱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x는 9의 배수가 되겠네요. 9의 배수이면서 2와 3의 공배수이고 또 세 자리의 자연수다. 이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또 구해라 그랬습니다. 9의 배수인데 2의 배수니까 18의 배수겠죠. 당연히 이 x는 이제 18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가에서 9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x는 9의 배수. 9의 배수는 이미 3의 배수이기 때문에 2와 9의 공배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최소 공배수가 18입니다. 그런데 세 자릿수면서 제일 작아야 되니까 18의 배수 중에서 세 자릿수의 가장 작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빨리 찾느냐? 세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뭐죠? 일단은 그냥은 100이죠. 그죠? 그 중에서 18의 배수 중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18로 나누게 되면 여기
8, 8, 8, 7, 7, 8에 56, 6, 8에 48, 6 정도 되겠네요. 6, 8에 48, 16은 6이니까 108이네요. 그죠? 18의 배수 중에서 이 100에 아주 가까운 것이 108이네요. 왜냐하면 자 여기 108에서 18을 빼면 90이니까 90이 바로 18의 배수고요. 그 다음 배수는 108이에요. 그런데 이 90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 108도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지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10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자릿수의 제일 작은 수 이렇게 100을 18로 나누었을 때 가까운 수를 빨리 찾는 방법은 58에 40해서 90이란 말이에요. 여기 10이 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90이 18의 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가장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두 자리의 가장 큰 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세 자릿수가 되려면 이 90에다가 다시 18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바로 그 다음의 18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8이 바로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 가까운 가장 큰 뭐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좀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은 유한분수, 유한분수란 말 없죠. 자,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x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보기 중에 x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3이 들어가면 유한소수가 되고요. 5가 들어가면 당연히 유한소수가 되죠. 7은 안 되고요. 8은 되죠. 자, 11은 안 되죠. 11은 안 되죠. 25는 되죠. 2와 5만 있으면 되니까. 요 30도 됩니다. 왜냐하면 3이 있긴 하지만 분자에 이미 3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있는 3과 30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게 하는 x의 값은 모두 5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됐고요. 9번. 자, 요거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0분의 a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a는 7의 배수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면 70 얼른 암산으로 암산해봐도 그 속에 7이 있죠. 그죠? 7 곱하기 10이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3이 된다고 한다. a가 30 이하의 자연수일 때 그랬어요. 3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자, 7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이 위에 이 a가 되기 때문에 자, 이 a는 7의 배수라 해야 돼요. a 속에는 일단 7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7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 약분되고 나서도 또 거기 3이 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에는 3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분모랑 약분되면서 약분될 수 있는 2나 또는 5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2, 5, 10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a가 3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37에 21 요놈은 되지만 여기다 2 곱하면 42가 돼서 안 돼요. 그리고 3을 빼면 되냐? 3을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분하고 나서 3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A의 값은 21이고요. B는 A에 21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분되면 7이 날아가면서 분모 B를 이루기 때문에 B는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1, B는 10 이렇게 되는 4번이 바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이제 19분이 지났는데요. 자, 10번, 11번, 12번. 여기 뭐 다 비슷한 유형이네. 요거 마저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10번도 비슷하죠. 그죠? 같은 문제. 좀 전에 했던 문제. 자, 이것이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A에는 7이 하나 들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7이 이렇게 약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이 된대요. 약분되면 A는 이 윗부분에 없어지면서 1이 된대요. 그러면
A는 7만 있나? 그런데 A의 범위가 10과 15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또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모에 지금 2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가 하나 들어가면 27에 14가 되고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2가 하나 더 들어가면 47에 28 돼서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27에 14가 되겠고요. 약분되고 나면 2도 하나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B는 2의 제곱, 즉 4가 된다. A, B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을 보면, 이 두 개의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수에다가 A를 곱했더니, 둘 다 유한소수가 되었다. 이때 A가 될 수 있는 두 자리의 가장 큰 수를 골라라. 야, 요거 봐라. 두 자리의 가장 큰 수. 자, 그러면 일단 분모를 소인수분해야 되겠죠? 분모는 2 하나, 3이 두 개, 첫 번째 수를 하는 겁니다. 5가 하나, 그리고 여기에 75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약분이 되죠. 5로. 그러면 5 1은 5, 5,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있는 분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5가 되네요. 여기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했을 때 결과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A는 어떤 수냐? 9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9의 배수. 9가 있어야 요 분모에 있는 3의 제곱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110분의 9라는 분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에요. 분모는 물론 9인데 얘는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이 11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또 11의 배수가 돼야 돼요. 11의 배수. 자, 이거 문제 낸 선생님 상당히 양심적이다. 왜냐하면 9의 배수도 되면서 11의 배수 되는 가장 큰 두 자릿수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수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것 자체가 지금 99예요. 그죠? 9 곱하기 11 하면 되니까. 99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거잖아, 지금. 1만 더 있으면 100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함정을 만들긴 만들되 또 마지막에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2분이 지났는데요. 요 12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죠? 30분의 13하고 112분의 29하고 각각 자연수 A를 곱하면 두 분수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 A의 값이 될 수 있는 두 자릿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옆에 있는 이 수,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거 구하라 그랬는데 실상은 여기는 이 9와 11이 서로 소인수이기 때문에 99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 두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그죠?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이 30분의 13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분모를. 여기는 2 하나, 3 하나, 5 하나, 그리고 13이 있어요. 13이. 자,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야 될 때 유한소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곱해야 될 수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3의 배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 보자. 두 번째로는 112분의 29. 자, 요놈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12는 소인수 분해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2로 나누면 2, 5, 10, 2, 6, 12. 아, 56이 됐네요. 2면 2, 4, 2, 8에 16. 요건 4, 7에 28이네. 2에 14, 2에 7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7하고 29는 약분되지 않죠. 요놈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가 4개에 7이 하나예요. 거기에 분자에 29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자연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곱해야 될 수는 바로 7의 배수겠죠. 그죠? A는 7의 배수도 돼야 됩니다. 7의 배수.
자, 그러면 3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려면 21의 배수, 두 수의 최소 공배수 21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A는 결론적으로 21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1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가 몇 개냐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두 자릿수가 몇 개인지 찾으려면 두 자리에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 100을 21로 나눠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4밖에 안 들어갑니다. 4에다가 2, 4, 84 그리고 16이 남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1에 1부터 곱했을 때 4를 곱하면 그 21의 배수 84가 되고 그 다음 숫자는 5가 들어가면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는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3번은 여기 12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21 자체가 지금 두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는 이 몫이 그냥 두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1이 한 자릿수면 여기에서 한 자릿수 개수만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마 뒤에 문제가 유사 문제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벌써 26분이 지나서 오늘은 첫 번째 구글 클래스 강의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